학교에서 이런 독서 교육이 장학생님 실제로 이렇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독서 교육이? 이 독서 교육의 중요성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독서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도 하고 또 이제 학교에 개발한 자료를 제공을 해서 선생님들이 좀 쉽게 활용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좀 독서 교육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판점 중에 하나가 보니까 그냥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한테 책 읽으라고 하고 얼마나 읽었는지 확인하고 뭐 독후감 같은 거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정도 주는 것으로 독서 교육이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밖에도 많은 좀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 독서 교육을 사실 원래 제대로 하려면 기본 전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책을 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가정에서 독서가 좀 문화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가정에서 독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좀 학습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때문에 아예 독서 빠지는 경우도 많고 저학년 독서를 한다 하더라도 학습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책에 대한 그 혐오가 생겨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 싫은 거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책을 안 읽게 되고 안 읽으니까 언어력이 떨어지죠. 그럼 학교에서 원래 제대로 된 독서 교육을 하려면 교과 연계의 글감이나 책을 가지고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책을 읽을 수 없는 상태의 아이들이 대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학교에서도 그럼 독서 수업이 있느냐? 그럼 지금 잘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 독서 그 활동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숙제로 독후감 써와라, 뭐 독서록 써와라, 뭐 주제 요약해와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책을 권장 도서나 추천 도서처럼 딱 정해서 줍니다. 어느 섹터 안에서. 그러면 아이들의 읽기 능력은 각각 다 다르고 이걸 읽을 수 있는 아이가 있고 못 읽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걸 다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숙제를 어떤 식으로 해버리냐면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본다던가 훑어본다든가 해서 그냥 그야말로 숙제를 해치우는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우리나라 학교 독서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들이. 지금 최승필 선생님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 이 독서 교육이 좀 내실화되고 활성화되려면 교과하고 연계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렇게 교과 연계해서 독서 능력을 키우는 그런 활동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연계 독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지점이고 또 지금의 약간 교육의 방향 자체가 교과를 연계한 독서를 하도록 저희가 이제 약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서라고 하면 또 국어 교과에만 한정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의 저희는 이제 그 교과를 이제 교과 연계를 여러 교과가 이제 교육 과정에 보면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는데요. 그 핵심 개념과 또는 성취 기준과 관련된 도서를 추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도서를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읽게 해서 교과 융합으로 독서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수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셔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교과 연계 독서 교육이 지금은 앞으로 조금 일반화되지 않을까 저희가 또 그렇게 약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시도하고 계십니다. 향후 좀 다양한 교과에서 독서 활동이 연계돼서 좀 수업이 이루어지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국어 수업에서 어떻게 독서 활동이 연계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 오한초등학교 수업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시골인데요?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오한초등학교. 1층 학교. 이곳 학생들은 교실이 아닌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익숙하다는데요. 수많은 책들이 꽂혀있는 책장 앞에서 어떤 책을 고를까? 이리저리 고민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우리 친구 지금 뭐 찾고 있어요? 원래 시집 위주를 좋아해서 시집을 찾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시간인데요? 독서 시간이요. 이러다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겠어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 골라온 책을 읽는 학생들. 이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카드를 나눠주시는데요. 이 카드의 정체가 뭘까요? 질문은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면? 친구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책에서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게 읽다 보면 뭐가 나오나 보다. 찾다. 참
반란 구경했대.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오예. 학생들은 친구가 낸 문제에 대한 답을 각자 가지고 있는 책 속에서 찾고 있었는데요. 난 도화가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든다. 실제적이긴 하지. 마음에 드는 답을 말한 친구에게 점수가 주어지는 게임. 책을 그냥 읽지만 않고 놀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미있는 책 읽기가 독서 교육의 관건인 것 같아요. 성인의 문해력과 독서력을 초등학교 수준에서 요구하면 안 되거든요. 자꾸 읽고 길게 읽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독서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 씨앗을 뿌린다라는 마음으로 좀 재미있는 책 읽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책 읽기는 재밌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과제처럼 그러니까요. 계속 운영되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재미를 잃어버리죠.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활동은 책 제목 다시 만들기예요. 근데 책 제목을 여러분이 새롭게 정할 건데요. 오늘의 두 번째 활동은 기존의 책 제목들을 통해 새로운 책 제목 만들기입니다. 책 제목을 직접 만들기. 치킨 이상한 여행? 하나마크 알을 낳았대. 책 제목에서 낱말을 뽑아 새로운 책 제목을 만들어보는 학생들. 아이디어들을 모아봅니다. 엄마가 너를 여행해. 하늘만큼 땅만큼 파란 치킨. 낱말 몇 개만 뽑았는데 이렇게나 많은 제목들이 탄생했습니다. 저런 걸 해줘야 되는 이유가 어린 학생들한테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다양한 방법으로 관점으로 책을 보도록 해주는 거니까. 그렇군요. 예. 이런 게 독서 교육인 그렇죠. 거예요. 치킨집에서 오 좋다. 제목 후보들 중 하나를 뽑아 그 제목에 맞게 세상에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기발한 제목의 책. 내용은 과연 어떨까요? 제목은 고릴라 잡는 내 동생이 싸게 팔아요인데요. 나는 결심했다. 동생을 팔기로. 인터넷에 동생을 싸게 판다고 올렸다. 사람들은 그걸 관심을 주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눈을 떠서 핸드폰을 보니 동생을 사겠다고 했다. 충격적이게도 그 사람은 아빠였다. 집에 가서 아빠한테 엄청 맞았다. 놀이 같다는 점에서도 이제 재미도 느낄 수 있고 또 이걸 책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책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서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거의 보면 일석삼조예요. 일석삼조. 오늘의 시 쓰기 주제는 한 줄 글 쓰기 주제는 책 읽기입니다. 한 사람당 한 줄 글쓰기를 통해 모든 별 협동시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책을 읽을수록 상상력과 지식이 풍부해지지만 나는 책 읽는 건 좋지도 싫지도 않아. 자, 우리 친구들 그 가장 시답게 한번 순서를 바꿔서 협의해서 만들어 보세요. 한 편의 시를 만들어 보세요. 맥락에 맞춰 문장의 순서를 바꿔보는 학생들. 다시 한번 이거를 이렇게 하고 아니야 이거를 얘를 위에 올리는 거 어떠니? 이거를 결론으로 하자. 얘는 결론? 얘를 마무리 짓는 거야. 각자 한 줄씩만 썼을 뿐인데 합치니 한 편의 멋진 작품이 완성되어 갑니다. 책을 읽는 이유는 무수히 많다. 책 읽기는 나의 적이다. 책을 읽는 것은 나에게 지식을 나눠주는 착한 친구. 책 읽기는 나의 행복이야. 친구들이랑 의견도 나누고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를 친구들이랑 합칠 수 있으니까 재밌었어요. 네, 불과 이 올해가 시작될 때 처음 쓰라 그러면 한 300~400자 되는 글을 쓰기도 굉장히 어려워했죠. 처음에 쓴 글은 좀 많이 수정을 하거나 학생들이 이제 내놓기 좀 부끄러워했지만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시집에 실어도 될 만한 시들을 이렇게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밑바탕이 책 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책을 읽고 함께 생각하며 세상과 나를 연결해가는 즐거움. 독서 교육으로 행복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오한초등학교 학생들 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전부터 많은 책을 읽어온 것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신감 있게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표현하고 또 나누는 모습 보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독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책을 읽는 그 과정을 이렇게 같이
같이 책이란 나 혼자 보는 거야라는 선입견을 좀 깨고 같이 보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좀 이색적이었는데 장학생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예전에는 책 목록을 주고 혼자서 책을 읽는 그런 독서를 했다면 지금은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가고 지금도 이제 시 한 편이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자기 책 읽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쓰면서 한 편의 글 또는 시가 완성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이제 함께 토론을 하고 또 자기 표현을 하고 어떤 하나의 글이 완성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또 사고가 형성되는 또 사고력이 신장되는 그런 과정에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수업에서 가장 좀 주의 깊게 봤던 것은 책을 아이들이 따로따로 다 고른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시집을 고르고 어떤 아이는 뭐 자기 읽고 싶은 걸 고르고 이런 식으로. 사실 독서가가 저는 학교 독서 교육의 한 방향이 아이들을 독서가로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가 되는 첫 번째는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고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초등학년, 중학년, 고학년 된 친구들을 데려가서 읽고 싶은 책 골라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중에 많은 아이들이 책을 못 고릅니다. 왜냐하면 책을 고르는 책은 뭔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고르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저렇게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책을 읽는 과정도 사실 중요하지만 책을 고르고 책을 또 구경하고 그래서 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여기 이런 책이 있네, 이런 제목에 이런 내용의 책이 있네, 이걸 계속 쌓여가는 거잖아요. 이러면 독서가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제로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에서 또 독서에 대한 호감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과 하는 활동은 아주 재밌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시켜야 되는데 책을 읽으면서 도파민이 막 분비가 돼야지 아이들이 게임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체로 아이들은 게임할 때 도파민이 확 활성화 되기 때문에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책과 관련된 좋은 재미있는 경험을 풍부히 심어줘야지만 게임으로 가는 아이들을 책으로 옮겨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이렇게 학년별 또는 연령별로 이렇게 독서 교육이 좀 이렇게 달라야 되나요? 네, 저는 저학년, 고학년이 물론 지금은 저희가 분리해서 쉽게 말하지만 그 학년을 볼 게 아니라 아이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읽기 능력 수준이 너무 달라서요. 저학년이지만 고학년 아이의 수준을 갖고 있는 아이도 이미 있고요. 고학년인데 저학년 아이의 읽기 수준으로 너무 읽기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독서 교육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아이에 대한 그 진단, 지금 수준이 어디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그 수준에 맞는 적당한 책과 적당한 활동과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너무너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학교에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학생의 그 성장 단계에 따라서 초중고 학교급별 독서 입문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학교에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놀이 중심 독서 활동, 책과 논의는 듯이 책이랑, 그리고 중학교는 협력적 책 쓰기 활동 중심의 첫 책 쓰기. 그러니까 서울학생 저자대기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책 한 권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삶과 만나는 인문학 교실인 사람책 인문학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했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이니까 책이랑 하고 중학생이니까 첫 책 쓰기 하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학생 수준에 따라서 넘나들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단계가 있어요. 여기 쪽은 놀고 그 다음은 쓰고 그 다음은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인문학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딱 봐도 느낌이 오네요. 아니 근데 선생님 이게 사실은 이런 독서 프로그램도 있고 많이 정책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선생님들이 제대로 소화하시고 전달하셔야 되는데 연수 같은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연수도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저도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하는 독서 수업, 독서 교육 연수를 토요일 날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시는 게 아니라 받으세요? 네, 받고 있어요. 아직 배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수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거기에 나오시는 모든 사례들이 저건 난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좀 좌절감을 주는 너무나 이제 뛰어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수도 사례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지금은 지금 독서 후 활동에 대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읽기 중, 읽기 전
이쪽에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또 한 학급 안에서 수준이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독서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정말 다양한 사례들과 관련된 연수가 좀 진행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저는 또 연수보다도 연구회가 선생님들이 많이 자발적으로 많이 모여서 연구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포천에 지금 그림책 연구회를 지금 만들어 3년째 운영 중이고요. 선생님들 간에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고요. 연수도 좋지만 연구회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사례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초등학교에 가면 리딩 스페셜리스트라는 직함을 가진 선생님이 계십니다. 리딩 스페셜리스트, 독서 지도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독서를 담당해서 가르치다가 독서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발견되면은 이 선생님들이 개입해서 같이 학생들에게 한글을 깨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석사 수준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의 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도 이런 시스템들을 조금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글을 읽지 못하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미래도 암울하기 때문이죠.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독서 교육을 하지? 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핀란드도 독서 부진아 애들을 국가가 관리해줘요. 국가가? 네, 국가가 책임지고 그리고 거기는 대학을 졸업할 때 모든 학과가 자기 국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거 떨어지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만큼 모국어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사랑을 하는데 애들이 뭐 도서관을 놀이터로 만들고 하룻밤 가서 자면서 책을 읽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랄까. 도서관에서 자요? 네, 자요, 애들이. 그러니까 또 뭐 파자마 독서라 그래서 가정에서는 밥을 저녁에 먹고 똑같이 이제 잠옷을 입고 모든 식구가 책을 보는 이런 하여튼 이렇게 구체적인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책을 읽는 국민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막 잘하는 사람만 막 끌고 가고 못하는 사람은 막 처지고 지금 우리가 약간 그런 편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경험했던 재미있는 독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강아지에게 책 읽어주는 활동입니다. 네? 강아지에게 책 읽어주는 활동. 강아지에게 왜요?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친구 앞에서나 부모 앞에서나 선생님 앞에서 책 읽어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알지 못하는 강아지에게 부담 없이 책을 읽어줌으로 해서 글 읽는 능력들을 신장시키는 거죠. 그건 우리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묻는다고. 그러네. 옛날부터 했네요, 우리는. 체계적인 것, 조금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활동, 또 의미 중심이라고 하는 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활동을 적절하게 융합한 균형적인 접근 방법이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초등교육, 독서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독서교육의 중요성,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이 독서교육이 학교교육 내에 정착되는 게 되게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독서교육이 내실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체계적인 한글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독서 교육이라고 하면은 글 읽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글을 다 읽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학생들이 글을 잘 읽고 또 글을 즐겨 읽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인 글을 잘 읽는 방법들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학생 맞춤식 독서 교육, 일괄식이 아니라 그거 좀 실시했으면 좋겠고, 하나는 교사 교육에서 방법론적을 가르쳐주는 교사 교육, 그 두 가지가 실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자기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고르고 그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괄적으로 했을 때 못 읽는 아이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독서가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그 서가에서 스스로 고른 책들이 지나가면서 쭉 깔리는 것이 독서가의 항적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고르고 읽고 하는 활동들을 해야지만 수준별 독서도 그 남들이 골라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골라준 책으로 수준별 독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책, 자기가 흥미가 가는 책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독서 교육을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독서 경험이 분명히 필요하겠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항상 무슨 교육하면 기승전 교사여서 저도 교사지만 이런 말씀 드리기가 되게 죄송스럽고 부담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어쨌든 교사가 잘 교육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아까 교육자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아까 좋은 독서가로서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서 아이들이 교사를 통해서 아 저렇게 독서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또 교육청에서 많은 또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이 독서 문화 속에서 평생 독자로 이제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이제 학교 독서 교육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그 학생들이 독서 경험을 아주 유의미한 독서 경험을 학창 시절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 속에서 수업과 만나는 독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바로 이제 교육 과정에 들어온 이제 독서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로 성장하는 교실, 그리고 초중고 독서 입문 교육 과정 등 좀 다양한 이제 이런 독서 교육이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 독서 교육이 내실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 독서하는 그 시간은 정말 우리가 좀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쓸모 있는 시간이라는 어떤 그 인식의 공유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발 독서하는 시간 좀 확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빌 게이츠에게 어느 사람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졸업장하고 독서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당연히 빌 게이츠는 독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명문대 졸업장보다 인생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독서를 좀 공부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독서 교육이 국어 선생님의 어떤 몫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모르는 경험을 계속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책을 읽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서 교육은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